승리를 거둔 기아 타이거즈였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KBS 강재훈 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강 기자의 썰라이브, 강썰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치열한 5강 경쟁 중인 기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전날까지 몸 상태로 인해 가장 이슈였어요. 네, 이일이 선수 취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일이 선수가 몸이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김종국 감독이 한 얘기가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 야, 그래서 오늘 표정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뿐만 아니라 지금 대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안 게임 맞아요. 대표팀 코칭 스태프도 맨 처음에 안 좋다는 얘기 듣고 막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결과가 좋은데 지난 22일이었죠. 수원 KT전에 선발로 이일이가 4이닝만 소화하고 어깨 통증 때문에 교체가 됐습니다. 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모두들 많이 관심사였는데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구단에서 이제 기자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네. 매뉴얼대로 병원 두 곳을 이중 검진을 했고 단순 어깨 염증 소견이 나왔다. 그래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어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를 했고 열흘을 쉬고 9월 초에 다음 등판 순서 때 복귀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한때 말루 위기를 즐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던 이일이 선수인데 7월 들어서 볼넷도 줄었고 제구력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몸 상태에 대한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이제 프로 3년 차잖아요. 1, 2년 차 때처럼 이제 구단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팀 코칭 스태프와 본인이 이제 잘 관리하고 코칭 스태프와 꾸준하게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가면서 아시안 게임 전까지 그렇게 좀 이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일이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 이일이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이제 미래를 책임질 그런 투수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일이 선수가 또 큰 부상이 아니고 다행인데 또 윤영철 선수도 올 시즌의 신인인데 기아 타이거즈에서 지금 풀타임 지금 선발 출장하고 있고 막 그렇게 뛰고 있잖아요. 이 윤영철 선수도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한우와 문동주 선수가 2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닝수 제한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아 팬들이 애지중지하는 우리 영철이는요. 그런 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기아 구단의 답변은 우리도 있다. 우리도 계획이 있다. 관리 계획이 있다라는 거고 대외적으로 문동주처럼 120, 130이닝 이렇게 좀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상해 볼 수는 있죠.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시즌 초 4, 5월 달과 비교했을 때 구속이나 공회전수 같은 어떤 지표 데이터들을 참고를 할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본인의 또 생각이겠죠. 아무래도 작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선수였었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급격히 장기 레이스를 치우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코칭 스태프와 꾸준히 얘기하면서 어떤지 상태가 이 두 가지를 참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보면은 무조건 그냥 간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의 속내를 또 캐치하는 게 어찌됐건 능력 있는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고 사실 투구 스타일이 강속구 투수냐, 기교파 투수냐 이런 것도 다르고 아마추어 때 어떤 훈련 과정을 겪었느냐, 체력이 어떠냐, 체형이 어떠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윤영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아 구단에서 그 선수 본인에 맞는 어떤 기준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신인 투수 CG가 곧 나올 텐데 신인 투수 최다 이닝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윤영철 선수가 지금 89이닝을 소화를 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킨다면 신인 시절, 그러니까 원태인과 소영진 선수의 신인 시절 112이닝과 133이닝 요 정도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문동주 선수하고 치열한 친인왕 경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팀도 시즌 막바지에 5강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출장 이닝 소화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기아는 사실 이제 이전 외국인 투수들 있잖아요. 메디나 앤더슨 이런 선수들이 사실 이닝도 많이 가져가지 못했고 결국엔 고전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선발진에 조금 이제 과부하가 좀 비중이 좀 컸던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러면서 이제 임기영 선수도 지금 불펜 이닝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좀 이제 어떤 마운드에 그런 일들이 좀 생겼는데 지금 이제 가장 많은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인데 거기에 또 치열한 5강 싸움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마운드가 지금 과부하는 맞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기아의 좀 9월이 좀 달려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런 면에서 9월 확대 엔트리 때 과연 좀
기아 투수들 중에 또 누군가가 새로운 얼굴이 마운드에 좀 힘을 보태줄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 네. 이제 마운드는 그렇고 사실 또 김태균 선수 뭐 단연 계약 이것도 사실 팬들이 그렇죠.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궁금하죠. 그런 얘기잖아요. 네. 직접 취재했습니다. 아, 네. 역시 강설라.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9월 1일부터 확대 엔트리가 시행이 되고 5명의 선수가 추가로 이제 1군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5강 경쟁 기아의 5강 경쟁팀인 두산과 롯데 같은 경우에는 포수를 3명을 지금 돌리고 네네. 있거든요. 근데 기아는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보면 김태균과 한준수 2명만 맞아요. 돌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김태균 선수가 이제 베테랑이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까 5명 중에 1명은 포수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내 외야에 1명씩 또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투수가 2명이 정도 네네.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감독과 네. 단장이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네네. 하겠죠.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 차출되는 2명의 선수의 공백이 크기 때문에 의외로 5명 중에 3명은 우리가 이제 불펜데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3명을 우리가 투수로 가자 이렇게 투수들. 결정할 수도 네.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1군에 이미 올라왔던지 혹은 올라올 예정 확대 엔트리 때 올라오든지 간에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인 이리와 최지민의 대체 자원 후보가 누구인지 네. 이게 이제 9월 달에 어떤 기아의 관심사일 것 같고요. 이리 선수 같은 경우에 김광국이나 김재열, 황동아 이런 선수들이 아마 이리의 공백을 두고 경쟁을 할 것 같고 최지민 선수 자리에는 김대휘 선수 그리고 뭐 김대휘의 빠른 버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곽도기 신인인 선수. 곽도기 선수 이 두 선수가 아마 최지민 선수의 빈자리를 두고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태균 선수의 단연 계약 현황인데요. 최근까지도 기아 구단은 김태균 에이전트와 계속 만나면서 협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빠르게 결론이 날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왜냐? 금액차가 커요. 입장차가 크다는 얘기고 맨 처음에 제가 김태균 선수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처럼 에이전트가 4년 계약, 아무래도 이제 베테랑 선수고 나이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네. 4년 계약을 강하게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얘기를 들어보면 입장을 바꾼 건지 모르겠지만 4년이 아니어도 괜찮다, 3년도 괜찮다 이렇게 네네. 입장을 선회한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입장 차가 큰가? 요 얘기인데 양쪽 얘기를 들어봤고 기아 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려할 상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 끝나고 김선빈 선수, 고종욱 선수가 FA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팀 타선의 아직도 주축인 최용우 선수가 계약 3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네. 1년 계약을 할 텐데 3명 모두 단연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대상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김태균 선수보다는 더 오래 팀에 기여를 한 선수들이고 상대적으로 기간상 그리고 김태균 선수의 계약 규모 자체가 이 후속 단연 계약 혹은 FA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많이 후하게 주고 싶지만 꼭 그럴 수만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네. 반면에 김태균 선수 쪽의 이 에이전트 쪽의 입장은 뭐냐면 좀 약간 섭섭함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에서 트레이드 되었을 때 먼저 구단에서 좀 단연 계약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언급도 네네. 하셨었고 좀 더 단연 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좀 빨리 될 것 같은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간보기하는 거 아닌가, 저울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섭섭함을 좀 느끼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뭐 선수 입장에서는 좀 경기력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최대한 빨리 그 계약을 마무리 짓고 4강 싸움이 좀 치열한데 여기에 그러니까 가을 야구 싸움이 치열한데 여기에 집중했으면 하는데 약간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네. 호소도 좀 하고요. 좀 왜 장기화될 것 같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포수 기근 현상이잖아요. 특히 이제 포수는 많지만 베테랑 네. 포수들이 기근 현상이기 때문에 FA 시장을 나가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요. 좀 템퍼링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아볼 수는 없지만 흘러가는 분위기를 상황을 보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뭐 급하진 않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네.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삼성에서 올 때부터 김태균 선수와 기아 구단 자체가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되는 형성을 했기 때문에 판이 깨지는 거는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뭐 누가 선뜻 손을 내밀어서 양쪽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이렇게 협상이 조기에 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뭐 역으로 얘기하면 이 큰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지가 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과연 이 단연 계약이 또 이루어질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기아 타이거즈 소식 전해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